사례를 보실 때 삽입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삽입 그림들이 보면은 이 펭귄들이 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으로 이해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첫 번째 그림은 보시면은 펭귄들이 몰려온다니까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 대안 많아. 그냥 코끼리 더 부르면 돼. 이렇게 무한히 될 줄 알았던 것이 뜻밖의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왜 사고가 났지 하고 봤더니 두 번째 그림. 아하, 바다코끼리와 펭귄이 많아지니까 이 빙산이 가라앉는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돼 있는 건 뭐죠? 아, 가라앉는구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라앉으니까 면적이 좁아지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구나 하고 서로 어떻게 되나요?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펭귄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했던 전략적 사고의 4가지 요소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전체를 살펴서 핵심을 찾는 거죠. 중간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보기 좋게 정리한 이 전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 화살표의 시작이 원인이죠. 화살표 방향이 결과고.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를 보면은 펭귄과 바다코끼리 수가 많아지니까 많이 잡고 수확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빙산의 매력이 좋아서 소문나니까 펭귄이 더 많이 몰리고, 더 많이 몰리니까 코끼리를 더 부르고 더 잡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그림이 하나 있고, 오른쪽을 보면 펭귄과 바다코끼리 수가 많아지니까 가라앉아서 공간이 주는 거죠. 공간이 주니까 서로 깔려 죽기도 하고 뭐 비켜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깔려주고 소문이 안 좋아지면 더러죠. 더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벼워서 또 오르니까 공간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다툼이 덜하고, 좋아졌대 몰려들고, 안 좋아졌대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이 각각의 요소들 간의 상황이 단순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원인 결과가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인과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좋은 시절이 오면 우리 만나서 한번 인과 루프를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더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침 놓는 한의사입니다. 침을 한 방만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침을 놓겠습니까? 이 화살표 그림에 보면은 각각의 글자, 그 글이 쓰여 있는 거기가 침 놓을 자리라면 어디에 침을 놔야 될까요? 화살표가 많이 나가는 곳. 바로 어딘가요? 네, 아래 펭귄과 바다코끼리의 수.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침을 놓으면은 그 좋은 영향이 모든 전체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펭귄과 바다코끼리의 수니까 또 둘 사이의 원인을 따져봐야죠. 그렇죠. 바로 바다코끼리의 수. 바다코끼리의 수를 통제하면 되죠. 즉 그들은 계약 관계였으니까 계약. 그 계약의 조건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우리나라 프로 농구죠. 농구 보면은 외국인 선수를 제한한다 그러잖아요. 한 팀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를 많이 등록은 할 수 있지만 게임할 때는 정작 한 명인가 두 명 정확히 모릅니다만 인원을 제한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무 많으면은 싱거워지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서 적당히 재밌으면서도 또 한국 선수들의 활동 시간이 보장되고, 그러한 어떤 절묘한 수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과 루프라고 부릅니다. 인과 루프. 영어로는 causal loop라고 하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번 그 구글에서 영어로 이렇게 causal loop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프로젝트의 생산성이라는 그 인과 루프인데, 역시 같은 용어로 보면 돼요.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프로젝트 멤버인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는데 거의 이렇게 화살표가 모이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생산성이라는 건 하나의 결과다. 그럼 화살표가 많이 나가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크게 3가지가 눈에 띄시나요? 맨 위에 보면은 그 어떤 스텝의 수준, 너무 이렇게 그 숙련되지 않은 스텝들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또 오른쪽 중심에 보면은 오버타임, 너무 무리하고 과로하면 이게 프로젝트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평균적인 그런 노력들, 또 뭐 리더 스타일도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 스케줄 압력도 보이시죠? 스케줄의 압력들.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리더라면 관리하래요. 사람들을 믿고 맡기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어떤 숙련된 전문성들이 발휘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에 집중하면 프로젝트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요즘 조직에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아마 구글에서 열심히 코절 루프를 찾다 보면 선생님이 고민하는 그 상황에 대한 코절 루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주 완전히 뭐 횡재죠, 횡재. 그럼 그걸 찾으시면 거기 화살표가 많이 나가는 요소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경제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바로 그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을 찾아서 거기에 늘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그분들이 모여서 뭘 하던가요? 요즘에 의장님은 한국은행장이신 이분께서 겸직하고 계십니다. 바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딱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동결한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결정해요. 이 간단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이 복잡한 경제계를 움직입니다. 뭐 경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뭐 복잡한 거니까 설명은 뭐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요. 금리를 인상함으로 해가지고 시중에 자금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함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풀게 되고, 그런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고 문제 해결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펭귄의 계약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 의사결정의 4단계의 의미를 익혀봤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합니다. 그냥 뭐 아까 보셔도 함장처럼 그냥 시쳇말로 뭐 통밥으로 자기 경험으로 즉흥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근거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찾아낸 많은 대안들을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리고 최적의 안을 결정한 다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뭐 위기 대응책도 마련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제안이 2개 남았죠. 그 2개의 제안을 통해서 또 좀 더 탐색과 평가에 대한 그런 단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탐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그러니까 뭐 전략적이라고 해서 아주 뭐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발상이죠. 그 어떤 전례라든가 자신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제한된 기준점의 한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하의 제안을 통해 또 어떠한 방법들이 전략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 계속 이어 살펴보도록 할까요?